안녕하세요 여러분. 맹자쌤의 홈러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논술쟁이와 함께할 친구를 소개합니다. 남자친구 이름은 준이, 여자친구 이름은 제니랍니다. 저기 좀 봐. 논술쟁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 눈은 왜 그렇게 커? 정말 특이해. 논술쟁이가 이렇게 눈이 큰 것은 다 이유가 있답니다. 논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잘 봐야 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 위해 논술쟁이 눈이 왕눈이 되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논술쟁이 커다란 왕눈으로 주변 스캔. 저기 저 형아들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어머어머, 저러다가 앞에 오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불행한 사고가 닥치기 전에 스톱!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하면 안 돼요. 논술쟁이가 왕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알겠죠? 바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랍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눈으로 문제 상황을 보기도 하고 두 귀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서 파악하죠. 그래서 논술쟁이는 눈만 큰 게 아니라 귀도 어떨까요? 그쵸? 크답니다. 마치 뭐처럼요? 당나귀 귀처럼요.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은 당나귀 귀를 숨기고 싶어 했지만 논술쟁이는 당나귀 귀를 자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논술쟁이 당나귀 귀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공정하게 잘 듣는 귀랍니다. 논술쟁이의 왕눈이처럼 구석구석 매의 눈처럼 보고 논술쟁이의 당나귀 귀처럼 큰 귀를 활짝 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수 있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설득하면 이 사회는 점점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왕눈이처럼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들어보세요. 집중. 자, 어때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나요? 어머, 맹자쌤의 홈러닝의 학생 준이와 제니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논술쟁이야, 저 아저씨 말이야. 저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면 거북목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준이는 아저씨의 미래까지 보고 있네요. 거북목만 걱정되나요? 시력은 어떻고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지 않을까요? 논술쟁이야, 저 여자아이 좀 봐. 친구랑 놀지 않고 스마트폰이랑 놀고 있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랑 놀아야 배려하는 것도 알고 양보도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친구랑 놀지 않으니 걱정이군요. 친구랑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를 텐데 정말 걱정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논술쟁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논술쟁이는 목소리 높여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왜? 어머, 이 사람들 좀 봐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나 봐요. 논술쟁이야, 너는 왜 그런 주장을 하니? 아유, 깜짝이야. 이분 너무 무서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지? 무서워할 것 없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사회성도 부족해질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지 하나하나 말해볼게요.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스마트한 스마트폰인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군요.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잘 들어봐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하면 시력도 나빠지고
어깨가 구부정하면서 거북목이 될 수 있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전자파도 많이 받게 되고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을 잃을 수 있죠. 둘째, 사회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거든요. 함께 살아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도 해야 하고 배려도 해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이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답니다. 셋째, 소중한 식사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답니다. 식사는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뿐만 아니라 식사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로 보다 화목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아하, 그렇군요. 당신 말 들어보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아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폰을 안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답니다. 첫째, 바른 자세로 시간을 정해 사용하세요. 웅크리고 앉아 스마트폰을 하면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거북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보면 시력도 나빠지고 전자파의 영향도 받게 되죠. 잠잘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독이 되지 않을 만큼 적당히 사용하고 시간을 내어 꼭 운동을 해주세요. 둘째,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필요할 때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해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통해 또래가 지켜야 할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면 사회성을 키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어울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해요. 셋째,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요.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밥을 먹게 되면 대충 씹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불량에 걸리겠죠? 식사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하여 건강한 식사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알맞게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당신 말 들어보니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하면 건강도 해치지 않고 사회성도 기르고 가족 간에도 더 화목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과연 스마트폰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죠. 안다고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적당히 사용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이 사회가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된다면 상상해봐요. 무척 행복하겠죠? 우리 모두가 실천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행복한 사회. 즉, 미래 청사진을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정말 그런 사회에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저부터 먼저 실천하겠어요. 스마트폰 사용을 적절히, 그러게 바르게 사용하기, 사용할 때는 바른 자세로, 밝은 곳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회성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친구가 어울리는 시간, 기회 많이 주기. 여러분, 이게 바로 논술이랍니다. 이렇게 독자의 질문을 예상하면서 이유와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말로 하면 토론이겠죠. 글로 하면 무엇일까요? 네, 논술이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장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주장하는 이유를 알맞은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런 다음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독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풀어가면 논술 한 편이 뚝딱 완성된답니다. 이 논술쟁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두 눈과 두 귀로 문제 상황을 봅니다.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문제를 제기하게 되겠지요.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논술의 서론에서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문제 상황을 알려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하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상대방이 독자가 이해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렇지만 이해했다고 바로 실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논술의 결론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겠죠. 그러면 모두가 한마음 되어 Let's go 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답니다. 논술은 이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행복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많이 주장해야겠죠? 다시 정리해보면 논술의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알려주고 무엇이 심각한지 문제를 발견하여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본론에서는 나의 주장에 대하여 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하 하고 깨닫게 된답니다. 서론 본론을 통해 사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나서지는 않는답니다. 바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논술의 결론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해야겠죠.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고 전망을 제시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일어날 예상 질문에 대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하고 답하면 그게 논술이랍니다. 맹자쌤의 논술 강의 내용은 연두세상 출판사의 초등 논술 영재대기 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저자가 맹자쌤이긴 하지만 그래도 출판사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출판사 사장님이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분은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연두세상에서는 주로 어린이용 책을 출판한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레이의 소방차,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시리즈, 독도에 대한 책 모두 연두세상에서 나온 책이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연두세상 사장님께 고마움을 그리고 연두세상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여러분, 논술은 어렵다, 논술은 지겹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나요? 논술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자신감이 들었다면 구독 꾹, 좋아요 클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논술쟁이와 함께 우리 몸으로 논술을 더 쉽게, 더 즐길 수 있도록 풀어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